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19일 목요일자 순서로 또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미리 좀 말씀을 드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자, 일단 다음 주부터 구정 연휴예요. 그리고 구정 연휴 때 제가 출장을 좀 갑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갑니다, 이번에. 그래서 2월 초에 제가 귀국을 해서 아마 2월 6일 동영상 뉴스 는 2월 6일 월요일자부터 아마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어떻게 좀 해보고 싶은데 이 편집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실시간이라도 동영상 뉴스를 해볼 수 있으면 해보겠으나 못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그래서 데일리 동영상 뉴스는 2월 6일 월요일자부터 스튜디오 여기 촬영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미리 좀 알아두시고요. 헤드라인부터 좀 살펴볼게요. 한국인의 일본 여행 통계가 나왔는데 최고치를 찍었을 때 기준으로 하면 한 70%가량 근접을 한 걸로 오늘 일본관광청에서 그 통계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여러분들 혹시 즐겨 가십니까? 2월 달에 서울이 아니라 부산, 우리 부산 아이가 부산에서 세미나, 우리 여행업계 대상 세미나 개최한다는 소식 알려드릴게요. 인터파크도 일본 개방 후에 여행 상품 판매가 급증이 아니라 폭증했다고 합니다. 제주항공은 인천 타이페이, 부산 타이페이 노선 운항 재개 시작하고요. 롯데관광이 코스타 크루즈를 6월에 속초 일본 전세선 운항을 다시 시작합니다. 베트남항공이 베트남 10대 브랜드에 선정됐고요. 티웨이항공은 비랜다 보잉 737-8기 이게 대형기죠. 이거 도입한 다음부터 도입을 기점으로 ESG 경영 본격화합니다. 캐세이 퍼시픽 항공은 항공과 호텔 패키지 묶은 캐세이 홀리데이 출시를 했고요. 한국관광공사는 구정맞이 온라인 특집관을 운영합니다. 이거 궁금하시면 텍스트 보시고요. 여행이지 교원 투어의 여행이지가 MZ세대 Z세대 공략을 위해 대학생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갑니다. MZ세대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왜냐? 젊은 피잖아. 기존 기성세대랑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저도 그래서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한번 소통해 보려고 접근을 하는데 쉽지는 않은데 무릎을 진짜 딱 칠만한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행보를 이어간다는 소식이 있고 여기까지가 오늘의 헤드라인이고요. 중요한 소식 몇 가지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2022년 작년이죠. 한국인 여행객이 일본을 방문한 게 100만 명 돌파했어요. 100만 명 누적. 그러니까 이게 사실 상반기에는 굉장히 미미한데 이제 일본도 문을 연 후 하반기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예요. 들어보시면 더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일본 정부 관광국이죠. JNTO가 2022년 방일 외국인 통계를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전 국가의 주요 국가 한 20개 정도 되나? 다 했는데 일단 우리 한국이 중요하니까 한국 것만 제가 보내드리고 요 관련한 표도 있어요. 표 궁금하시는 분은 저희 텍스트뉴스 보시면 되고 표를 제가 영상에 한번 띄워 볼게요. 그래서 보기 좋으면 띄우고 편집하다가 보기 안 좋으면 그냥 안 띄울게요. 2022년 일본을 찾은 한국인 여행자는 101만 2,700여 명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세계 국가 내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유럽도 그러고 다른 대륙도 그러고 인접한 국가가 제일 많이 가요.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한국 사람 이럴 수 있냐 정치적 이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요 수치만 보는 거니까 2022년 12월 역시 전체 일본을 찾은 외국인 130,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외국인이 137만여 명이 외국인이 일본을 찾았는데 이 중에 3분의 1가량 한 33%에 해당하는 45만 6천여 명이 한국인이었어요. 네. 이 같은 수치가 어떤 수치냐? 코로나19 이전에 한국 사람이 일본을 많이 간 게 저는
이게 월 기준 700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연 기준으로 하면 1년 기준으로 하면 750만 명인가가 아마 그럴 거예요. 2018년이. 근데 월로 치면 2018년 12월이 제일 많이 갔대. 68만 1566명. 요거 비교하면 이번에 나온 12월 수치는 한 70%가량 육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의미하죠. 왜냐? 이게 지금 하반기 12월이긴 하지만 개방 이후 아직 뭐 일본을 가고 싶은 사람이 다 갔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70%가량 근접한 거면 굉장히 유의미한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 70%의 요거는 2019년 7월 이후 한일 또 어떤 그 정세가 있었죠. 정치적인 그런 것 때 감소세를 보았던 2019년 12월 24만 7,900여 명과 비교해도 183%나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9년에 한참 막 불매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때 12월에 24만 명이 갔거든. 근데 이번에는 매치 한 40만 명 갔으니까 굉장히 또 의미가 있는 수치죠. 이번 집계는 작년 6월 10일부터 일본의 그 어떤 관광 목적 입국 재개방, 특히 어떤 개별 여행에 관한 뭐 비자 면제 다시 하고 그런 관광 입국 재개를 한 이후 10월부터가 대부분으로 2022년의 경우 2023년 그러니까 내년은 역대 최고치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한번 전망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여러 가지 뭐 그게 있겠지만 봐야 돼요. 어쨌든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JNTO는 관광산업 부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마이스 유치 같은 것도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홋카이도에서 촬영한 메인 홍보 영상을 공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더욱 원활한 방일 한국인 여행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통계가 나오다 보니 이게 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여행사에서 얼만큼 팔았냐가 또 나오겠죠. 인터파크가 코로나 여행 빗장 푸는 후에 석 달간 가파른 성장세 기록한 걸로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일본 관광국의 통계와 궤를 같이 하죠.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한 3개월 동안 일본 여행 상품 판매 현황 발표했는데 항공권 1등 플랫폼 인터파크에서 이뤄진 요 1등 플랫폼 인터파크는 요거는 BSP 실적이 어쨌든 하나투어 본사가 1등으로 나타났으니까 요거는 좀 저희가 그 확인을 이거 좀 뭐죠? 요거는 좀 생략할게요. 말은 했지만 아무튼 일본 노선 항공권 발권 인원은 전년 동일 기간 대비 37,943% 증가. 코로나19 이전 2019년에 비해 384% 증가. 노 재팬 이슈 영향이 없었던 2018년 비하면 68% 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월이 아니라 연도별로 대비한 거예요. 전체 국제선 발권 인원에서 일본 노선이 차지한 비중. 그러니까 인터파크에서 국제선 항공권 얼마큼 팔았나 봤더니 일본이 한 45%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어요. 요거는 2018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치고요.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 근거리라는 조건 충족했고 엔저 이런 매력이 어떤 일본을 향하는 그 어떤 기폭제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항공사가 아닌 여행 플랫폼을 통해 발권되는 항공권 시장에서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그 트리플 있죠. 여기서 차지하는 일본 노선 그 점유율, 그게 작년 4분기 기준 5명 중 1명 꼴에 달해서 굉장히 주목이 됐다고 합니다. 도시로서는 뭐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 삿포로, 오키나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 패키지 여행 예약 인원은 지난해 10월 이후 석 달 동안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74,524% 이렇게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쵸? 제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린 그 일본 통계랑 궤를 같이 하죠. 예. 글쎄요. 일본 여행 매력적인 여행지죠. 많이 올 수 있게끔 일본 당국에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준비 사항들이 한국 인바운드 준비 사항보다 훨씬 낫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돼요. 보고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따라할 건 따라해야 돼요. 일본이 자기네 나라로 특히 동아시아 여행객들 끌어들이려고 어떠한 정책을 쓰는지 우리 관계자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다음 소식, 로얄 캐리비안 그룹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인터내셔널, 셀러브리티 크루즈, 실버시 크루즈 요거 세 개를 보유하고 있는 게 미국의 로얄 캐리비안 그룹입니다. 여기에 한국 총판이 어딨냐? 투어 마케팅 코리아죠. 2월 23일, 한 달 정도 남았네요. 부산에서 여행사 및 주요 파트너를 대상으로 2023 로얄 캐리비안 프로덕트 세미나를 엽니다. 부산 아바니 호텔에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로얄 캐리비안 그룹 소속의 로얄 캐리비안 인터내셔널 셀러브리티 크루즈의 2023-2024 주요 일정, 그리고 상품 구성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온라인 실시간 예약 시스템 운영 등에 관련한 교육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신청하시고요. 요거 어디다가 일단 이번에 부산하고 그 다음에 대구, 광주, 대전 이렇게 지방 돌면서 세미나 할 겁니다. 자, 세미나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한국 종판 이메일이 있습니다. agent@rcclkr 이고요. 유선 전화 1544-34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 제주항공이 1월 18일부터 부산발 그리고 인천발 타이베이행 노선 운항 재개했습니다. 데일리 운항입니다. 3년 만이고요. 인천에서는 매일 아침 10시 40분 출발을 하고요. 부산에서는 오후 저녁 9시 40분에 김해에서 출발을 하네요. 부산 일정이 글쎄 좋은 걸 수도 있고 아닌 걸 수도 있고, 도착하면 새벽, 이른 새벽, 좀만 있으면 하루 풀로 쓸 수 있어서 좋기도 하고, 그죠?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이전에 요 인천 타이베이 노선 732편 운항에서 12만 7,100명 수송해서 또 요 탑승률도 한 92%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알짜배기네요. 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구정 연휴 여러분들, 그 다음에 구정 연휴 지나면서 제 구정 연휴 때 출장을 좀 장기로 가요. 그래서 현지에서 제가 라이브 방송 통해서 데일리 동영상 뉴스를 할 수 있으면 하겠지만 못할 가능성이 크니 지금과 같은 형태의 뉴스는 2월 6일 월요일자부터 여러분들 찾아올 거고, 아마 뉴스 진행 러닝 타임도 확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보기 쉽고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습니다. 예, 일단 올해 시작하면서 한 2주 동안 저희가 시범적으로 다시 한번 해본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정 연휴입니다. 설날이죠. 여러분들 연휴 편안하게, 무엇보다도 맘도 몸도 편한 즐거운 명절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다시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오겠습니다.